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비위 사건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이게 양이 늘었다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의 경우에는 성비위 사건은 표창감경에서도 배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징계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일반 사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도 야, 이렇게 문제 일으키지 말고 나가라,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계약직이거나 임원인 경우에는 아예 이제 퇴사 권유를 받아서 퇴사를 하는 게 흔한 일처럼 된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성비위 사건이라는 건 굉장히 중징계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좀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어떤 사실들이 있다, 그러면 자꾸 사실의 어떤 사소한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투시려고 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양손으로 껴안았다라고 하는데, 아, 양손 아니고요, 왼손으로 걔 뭐 오른손을 잡았어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수정을 하시는데, 거기에서의 본질적인 맥락은 사실 원하지 않는데 만질 사이도 아닌데 왜 만졌어, 이런 거일 수 있고, 추행의 경우에요. 그리고 뭐 성희롱의 경우에도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지만 난 그런 말을 한 거는 맞아, 근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게 결국은 내가 성희롱을 하지 않았어 라는 주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나는 성희롱을 한 게 아니거든 이라고 주장을 본인은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 문제를 한 게 잘못이라니까. 당신이 그렇게 성희롱의 어떤 고의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런데 자꾸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내가 왜 그렇겠냐라는 얘기를 해봤자 징계를 피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논리를 펼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얼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것이고요. 성희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희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행이나 뭐 그런 행위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희롱이라는 것은 형사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 내에서 문제가 되거나 뭐 아동에 대한 성희롱 부분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잘 몰라요. 나 걔 안 만졌는데? 내가 그런 말 한 게 뭐 네가 기분 나빴니?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성희롱이라는 게 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기는 되게 어려워요.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 또는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얘기하는 성희롱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라는 건데, 실제로 실무에서 보면 이렇게 꼭 굳이 성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성희롱에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아, 너 오늘 너무 예쁘다, 뭐 아가씨 같은데?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야, 너 웨딩 촬영해야 된다면서 다이어트 안 하냐? 밥 먹을 때? 뭐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야, 기왕 사진 찍는데 좀 이쁘게 찍어야지, 살을 좀 빼봐, 이런 얘기를 한다. 어쨌든 신체적인 평가, 어쨌든 신체에 대한 평가, 혹은 외모에 대한 어떤 지적질, 이런 것도 다 성희롱에 인정이 되고 있어요.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럼 뭐냐? 아니, 그러면 피해자가 그 얘기를 들은 상대방은 뭐 기분이 안 나빴어. 아유, 저 사람 뭐 그냥 요새 우리가 좀 친하게 지냈더니 그냥 장난치는 거구나, 웃고 넘겼다, 이런 경우에도 성희롱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나는 걔를 희롱하려고, 성적으로 희롱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성희롱으로 판단이 되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래요. 의도 없어도 돼. 네, 근데 자꾸 나 그런 의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뭐예요? 씨알도 안 먹힌다. 자,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자, 이 행위라고 한다면 이제 언동도 포함이 되겠죠. 어떤 말이 있었어, 아니면 어떤 행동이 있었어. 그로 인해서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어야 된대요. 상대방이. 자, 언동이 아니고 행동이면 뭘까요? 그럼 뭐 만지는 거라면은 추행인데 왜 굳이 성희롱이라고 얘기를 할까? 예를 들자면 뭔가 막 손으로 막 훑는 듯한 뭐 제스처를 취했다던가 이런 것도 뭐 행위일 수 있겠죠. 여튼
성희롱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널리 인정이 됩니다. 제가 소청심사위원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기업의 인사위원회로 들어가서 징계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판단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 얘기했듯이 피해자는 그냥 웃고 넘긴 거야. 이제 주변에서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달라. 저 사람은 진짜 너무 직장 내 성희롱이 빈번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피해자 5명에 대한 언동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제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1번, 2번, 3번은 나 그때 진짜 기분 나빴어. 근데 그 사람이 뭐 부장이어서 팀장이어서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나 그때 진짜 집에 가서 울었다니까?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사회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도 충분히 그 정도 얘기를 들었을 때 성적 불쾌감을 느낄 만했어. 그 인정이 돼. 플러스 걔가 실제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어. 요 두 개가 다 인정이 돼야 성희롱으로 인정을 해서 이제 우리가 징계를 하거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4번, 5번인 아이는 나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그 사람 나쁜 의도로 그런 말 하지 않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기분 나쁘지 않았어 라고 해야 이게 성희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나 이거 너무 기분 나빴어 라고 이제 제보를 했다거나 신고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성희롱이 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의 외모에 대한 평가 혹은 뭐 복장에 대한 지적질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어요.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갖춰서는 안 될 복장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라면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내가 이걸 지적을 하는 거는 뭐 이런 부분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괜히 뭐 잘 입고 왔어 내가 한번 혼을 냈더니 걔가 잘 입고 왔더라고 그랬더니 아우 그거 봐 그렇게 입으니까 얼마나 이뻐 이런 말도 하지 말라고요. 외모에 대한 평가도 다 성희롱으로 인정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어떤 언동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특히 이성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공무원 징계건이라든지 아니면 사기업에서의 이런 징계건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는 사람으로 들어갔을 때 결국은 소청을 제기한 소청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징계의 대상자가 된 그 사람의 태도가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해야 선처를 해준다고 하니까 가서 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껄렁대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근데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굳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답답하긴 한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라든지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잘못한 게 맞는데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걔가 원래 평소에도 문제 있던 애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간다거나 하면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전혀 선처를 해주고 싶지 않다. 오히려 더 이거 중하게 처분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얘 회사에 복귀하면 이거 다른 문제 생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의심마저 들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심정적으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인사위 혹은 징계위 이런 데 갔을 때 어떤 태도로 임하는 게 좋을지도 변호사와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사한 사례에서 어떤 징계 처분이 나왔었는지 혹은 그 징계 처분에 대해서 내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만 한지 혹시 그런 판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죠. 자, 성비위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비위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성비위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하고 친근하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조금 무례하게 얘기하거나 혹은 나는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언사는 자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좀 주변을 좀 살피시고 본인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인 건지 혹은 내가 정말로 징계의 대상이 될 만한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라 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